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5번째 시간으로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 1, 수학 2의 내용을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하게 될 3차 방정식의 풀이, 4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학1과 수학2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방정식과 부등식들을 잘 해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떤 다항식이 3차식의 형태고 는 0으로 끝나면,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얘가 이제 결국 3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x 4제곱 빼기 4x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4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이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인수분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조립제법이다 라는 거죠. 조립제법을 통해서 요 3차식과 4차식들을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고, 그 인수분해한 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해는 x가 1, x가 2, x가 3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결국 요 인수분해인데, 이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허근까지 구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는 보통 실근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근 정도만 구해줘도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일단 얘 공식을 사용해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넣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얘가 인수분해가 x-1에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다 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x는 1인 건 하나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다가 8, 17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x 더하기 y가 3이고 x 마이너스 y가 2다. 자, 그랬을 때 x랑 y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이었고,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둘 중에 하나에 제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제곱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한쪽에만 제곱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거는 이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2차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자, 다음과 같이 2차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지금 적은 것처럼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요 1차 방정식이 뭐 x 빼기 y는 0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이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y는 x다 라고 하고 얘를 요 2차식에다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형태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쓴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y라는 것은 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럼 얘 해를 구해 본다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고 그때 y는 여기서 빼기 2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걔를 대입하자 이런 형태로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차식과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되는 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라는 식 하나랑, 자,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요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요 아래에 있는 식은 x 빼기 2y, x 빼기 y로 인수분해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x가 2y일 때를 하나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x가 y일 때를 하나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되는 식을 하나 찾아서 그 인수분해되는 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결국 1차식과 2차식의 형태, 1차식과 2차식의 형태로서 계산을 하자라고 보는 게 요 연립 2차 방정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크게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 둘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여기 2차와 2차가 나왔을 때 이 둘의 식을 더해서 뭐 1차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죠.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 뭐 x 빼기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범위, x가 2보다 작다라는 범위와 x 빼기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범위를 찾아주자 라고 하는 게 연립 부등식이고, 1차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연립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2에서 여러 가지 범위들을 다루다 보면은 결국 2차식의 형태와 1차식의 형태로서의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공통적인 범위를 찾는다,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적인 범위가 어디냐라는 것을 찾아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식은 해결을 해보면 x가 1보다 크다가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2보다 작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요 범위 따라서 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게 공통적인 범위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 x가 2보다 작다, x 빼기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나온다면은, 자, 이런 경우라면은 마찬가지 여기서 x가 1보다 작다가 되니까, 자, 얘를 수직선에다 표현을 했을 때 1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1보다 작은 범위가 되죠. 그래서 나는 x가 1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결국 각각의 부등식을 해결해주고 그걸 수직선에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의 형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이렇게 줄 때도 있을 거예요. x 빼기 1이 2x 더하기 1보다 작다, 3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3단의 형태로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건데, 자, 요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빼기 1이 2x 더하기 1과 같고 3x 빼기 1과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걸 같다고 놓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다 같은 거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데, 자, 여기에서는 항상 이 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셔야 하냐면 x 빼기 1이 2x 더하기 1보다 작다, 2x 더하기 1이 3x 빼기 1보다 작다 라고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x 빼기 1이 2x 더하기 1보다 작고 x 빼기 1이 3x 빼기 1보다 작아 라고 풀고 싶은데, 자, 얘하고 얘가 이제 똑같은 말일까 라고 하면은 그게 모른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2x 더하기 1과 3x 빼기 1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답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을 아래와 같이, 즉 내가 이쪽 거 하나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쪽 거 하나 풀어내는 형태로서 연립부등식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계 쌓아 나가면은 결국 똑같은 연립부등식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입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얘는 x가 a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 말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를 찾자라고 하는 것은 a가 여기에 있고, 자, 마이너스 a도 거리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해가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요 a라는 요 보라색 선, 요 기준선보다 더 바깥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런 문제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는 절대값들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자, 절대값 x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는 기준, 절대값 x 빼기 1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는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값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바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바로 처리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얘 같은 경우에도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가 a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
자, 그래서 요 연립부등식을 이제 풀어주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 이상 a 미만 이렇게 나오고, 자, 얘 부등식 풀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그럼 얘네들이 또는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으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범위를 나눠보자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나는 이 절대값 x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는 기준인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을 거고 0보다 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x 빼기 1 같은 경우에도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자, 이쪽 부분은 결국 x가 그냥 0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요 빨간색이나 검은색이랑 공통의 범위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부분은 x가 0과 1 사이가 되는데, 자, 그때 얘는 이 연두색과 빨간색의 공통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보라색 범위는 1보다 크다 라고 돼버리는 거니까 0보다 크다와 1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가 되면서 요 세 개를 따지게 되면은 모든 내가 요 부등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 따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등호는 어디에 붙여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거나 같다 쪽에 붙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x라는 것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자, 절대값 x 빼기 1도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를 꼭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요 해당 범위 안에서의 답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 0 이상 1 미만이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얘는 x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자, 얘는 여전히 1보다 작은 숫자들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면 얘는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x가 뭐가 되든지. 따라서 가운데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답으로 나오게 된다. 자, 마지막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x 빼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1 이상 2 미만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럼 요 세 개의 부등식을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 거는 검은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건 빨간색으로 해본다면 0부터 1까지, 자, 세 번째 건 보라색으로 해본다면 얘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빠지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모두 다 해가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면. 따라서 얘의 최종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우르는 범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는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자,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런 부등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a는 0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판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 그랬을 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했을 때, 자, 편의상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2차 함수에서 y는 0일 때, 즉 x축과의 교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구나, 아니면 중근을 갖는구나, 아니면 실근을 갖지 않는구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서, 자, 이땐 판별식이 0보다 컸었고 판별식이 0이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게 되는 2차 부등식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갖는다면, 자, 그러면 얘는 0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선이 y는 0이라는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것을 찾으란 얘기예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요 분홍 색깔. 따라서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답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면, x값이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 함수 값들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겠구나.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x가 알파일 때만 0이 되니까 결국 알파만 제외하고,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자, 얘는 모두 다 x축 위쪽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이런 경우라면은 얘랑 똑같은데 이제 등호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는 0보다 크니까 알파가 빠졌었는데 이제는 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알파도 포함을 시켜주면 되고, 그래, 따라서 모든 실수가 되는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 그냥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세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냐 라고 본다면 0보다 작은 범위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따라서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가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해가 없다. 자, 세 번째, ax제곱 더 네 번째,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이땐 등호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요 가운데가 이제 중요한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결국 알파일 때는 딱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알파라는 것이 부등식의 해로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을 풀었지만 방정식처럼 딱 하나의 실수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알고 계시고, 마찬가지는 해가 없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풀게 될 2차 방정식의 형태, 2차 부등식의 형태는 요것들이 가장 많이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풀게 되는 것들은 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은 요 네 가지 안에서 해결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수학 2에서 함수가 계속 증가하네, 감소하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 요 동그라미 친 내용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x는 2라는 답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가 대부분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보시면은 다 어떤 하나의 표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고 0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를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본다면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이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표로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 번만 해보시면 쉽게 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아까 했던 연립 1차 부등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각각의 부등식 해결해주고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자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 요 1차 부등식 내용과 요거랑 이제 동일하다. 1차 부등식 내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다만 여기가 이제 2차식으로 나올 뿐이다. 여기가 이제 뭐 2차식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2차식의 형태로 나올 뿐이고, 나머지 풀이 과정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실 오늘 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를 내가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3단원의 내용들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